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이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일종의 팩트죠.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서 25일 위정교사 혐의 역시 실형 선고가 지금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정교사와 동종범죄로 인정되고 있는 무고 혐의로 재판받던 박계동 전 의원에게 법원이 어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재명은 또 경기도 버카 불법 사용을 비롯한 예산 유용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를 당하면서 지금까지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8개 사건 12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으로 사법 리스크도 증가했습니다. 위기 징후는 또 그 밖에도 29일로 예정되어 있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과 관련한 외환관리법 위반 항소심 선고, 그리고 또 성남시 정자동 힐튼 호텔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등 검찰 수사도 아직 무수히 진행 중입니다. 어느 한 군데라도 터지면 끝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대응은 그야말로 갈팡질팡입니다. 형사재판 선고를 앞둔 피고인 측에서 앞선 재판에 대한 선고 결과를 놓고 정치 판단이 사법살인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판부를 자극하는가 하면 정치 쟁점화 이후의 구명 전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싸움은 잘 하는데 과거 민주당과는 달리 전략적인 마인드는 영 낙제점인 것 같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싸울 곳과 싸우지 말아야 할 곳을 분간하지 못한 채 무조건 들이대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총력 방어 태세를 갖추겠다 하면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상상도 못했던 선고 결과를 받아들고는 민주당 지도부가 우왕좌왕하는 것은 당내 분위기가 이재명 일극 체제로 그만큼 경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 신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알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말을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말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상황은 최악인데 그런 최악의 상황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말을 꺼냈다가는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게 되니 모두가 이재명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최대 난제는 당의 최대 자산인 이 대표를 구명할 전략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는 것은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과 개딸들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는 진단 자체를 머릿속으로는 하고 있는데 입 밖으로 꺼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나올 수가 없죠. 대책이 안 나오니까 의원들은 제각기 바깥을 향해서 검찰과 사법부에 대해서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지도부 모두가 무죄를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조건 무죄로 뒤집어질 것이다, 이런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정교사 혐의 재판 역시 바깥에서 외부에서는 징역형이 유력하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무조건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만 그런 주장만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시중의 전망과는 동떨어진 그야말로 뇌피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부에 이렇다 할 방법이 없으니 최악의 경우는 아예 가정하지 않고 뇌피셜대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응도 갈팡질팡입니다. 당 전략기획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 이후 위정교사 혐의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는 만큼 법원에 대한 감정을 건드리는, 그러니까 법원을 자극하는 그런 발언을 삼가해 줄 것을 지도부에 주문했습니다. 특히 사법살인, 정치 판결, 이런 발언을 금기어로 콕 집어서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최고위원들이 앞장서서 이런 말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28일 본회의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그리고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 검찰 핵심 수사 라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보고받고 2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번 탄핵 소추를 추진했던 김영철 차장검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어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사유가 최서원, 그러니까 최순실 씨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공수처에서 똑같은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허위사실을 가지고 탄핵을 추진했다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입증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검찰의 핵심 수사 라인에 대해서 탄핵을 다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보복 탄핵이죠. 이창수 지검장은 수원지검에 있을 때부터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했고, 조상원 4차장이나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은 민주당의 돈봉투 전당대회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 라인입니다. 당연히 부지형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음에도 민주당은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누구도 이재명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1급 체제의 폐해가 고스란히 이재명 본인에게로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5일 1심 선고 이후 최고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최고위원들이 앞다투어 재판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재명의 눈치만 보면서 이재명의 심기경호를 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다음 재판은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발언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자업자득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4월 총선 공천을 하면서 실력보다는 충성심을 공천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실력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이재명 본인에게 충성할 수 있고 돌격 명령을 내리면 물불 가리지 않고 돌격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최우선적으로 공천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거취 문제를 22대 국회에서 자신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말에 따라줄 그런 홍위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민주당이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이 당선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이재명은 의석수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똘똘한 친위대를 강화하겠다, 이런 의도가 뻔히 보이는 그런 공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기 상황에 묘책을 내놓고 협상에도 능한 전략가를 남기지 못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을 보면 하나같이 돌격대이거나 충성파들 뿐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취한 조치가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고 있는 이건태 의원을 법률 대변인으로 임명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없던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언론에 이재명의 무죄를 더 확실하게 알리겠다는 것인데, 위정교사 혐의 재판 같은 경우는 이미 판결문도 완성이 됐을 것이고 내일 모레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마디로 황당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선거법 위반 2심 변호인단도 모두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경직된 지도부의 분위기를 바꾸지 않고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중앙당 차원에서 이재명의 변호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로 했는데, 한마디로 돈이든 변호인이든 모두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당대표의 형사사건에 당이 개입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왕 국고에 반납해야 될 재산이니까 일단 쓰고 보자, 이런 심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이재명 때문에 지금 당이 풍비박산이 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까지 4개 재판에 16명의 변호인이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등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변호사가 3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19명의 변호사가 이재명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해도 천문학적 변호사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그런데 이 변호사 수임료를 어디서 충당하는지 함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재산은 30억 원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재판을 받아온 것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등록을 할 때마다 재산에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호사 수임료를 어떻게 부담하는지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런 가운데 위정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에게 충격적인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8단독 김병진 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계동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박계동 전 의원이 갈등 관계에 있던 A씨를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죄질이 불량한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서 실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계동 전 의원은 지난해 협동조합 기본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서 작년 9월에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택시기사 25명과 정비사 2명에게 벌금 2,600만 원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 후 항소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12월에 보석으로 석방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이번 무고 사건 재판을 임했는데 1년 만에 다시 실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위정교사와 동종범죄로 분류되고 있는 모고 혐의로 고발됐던 박계동 전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또한 징역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더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박계동 전 의원에 대한 실형 선고 사유로 죄질 불량과 반성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재명도 끝까지 범죄 행위를 부정하고 자백한 증인이 거짓말을 한다고 뒤집이 씌우는 등 죄질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리고 반성 역시 하지 않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이재명은 위정교사의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해서 대통령 후보에 올라서 하마터면 대통령까지 당선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당대표로까지 선출되는 등 위정교사가 그야말로 정치적 성공의 발판이 되었던 만큼 범죄 혐의 역시 상당히 위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계동 전 의원에 대한 실형 선고는 위정이나 무고 등 거짓말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판결을 내리는 최근의 법원 길이가 반영된 것으로 이재명의 선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박계동 전 의원에 대한 실형 선고는 이재명이 이번 위정교사 혐의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주는 판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